자, 이번 시간은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에 관한 쟁점 보시게 될 텐데,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 알제대 겸업할 수 있는 범주를 영위하는 법인도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문제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격 사유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미성 한파라고 하는 게 일반 출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미성 연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거. 집자 업업 이래 갔었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벌자계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이 법 저 법 불문하고 인정이 되는 데 비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법을 위반했을 때만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 개설 등록 취소 관련해서 해산이라든가 바로 등록 기준 미달 때문에 해소가 돼야 자, 이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요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자, 먼저 미성년자, 안 되고요.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자, 지금 이런 것은 없죠. 니은번은 어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하고 개인 회상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됐으면 다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자,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었고요. 자, 3년 경과되게 되면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중개 보조원 등으로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격 사유자 기억하고 밀 두 가지가 결격 사유자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뒤쪽 보는 게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 관련해서 사연들을 막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읽으시면 완전 꼬여버리니까 뒤쪽 보고 나서 접근하셔. 미성 한파, 집자 업업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앞에 금벌 자격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외에 이런 결격 사유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중개사무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서 1번 간단해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그 다음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앞에는 집자, 금벌 자계라고 하는 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번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 미성년자,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금벌 자계 들어가야 되죠. 뒤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앞을 쳐보게 되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에서 여기서는 이제 답은 2번에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금벌 자계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2015년 현재 10월 23일 현재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선고유예 기간 중 이런 거 없었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자, 장발장 사건입니다. 절도는 절도인데 사안이 경매에서 법원의 판사가 우선 이제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유죄는 유죄지만 처벌하지 않겠다. 선고유예 이런 걸 쓸 필요도 없고 알면 안 돼. 자, 이런 형사법 지식이라고 하는 게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된 자라고 되어 있죠. 복권된 자는 어떻다?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얘를 보니까 도로교통법이네요. 자, 도로교통법 위반되면 어떻다? 결격 사유가 아니죠.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날짜 셀 필요도 없어.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나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취소돼서 11월 달에 그러면 13, 14, 15 그러면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할 거. 해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처분은 이론상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자격 정지 처분 받았으면 10월 15일 되게 되면 자, 자격 정지 기간 이미 다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최대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외우셔야 된다니까 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성 한파. 두 번째 지금 이제 집자업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년이 경과되지 않는지 앞에는 금벌자계.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걸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다. 그래서 또 담아봤자 똑같은 문제 안 나올 테고, 그래서 뒤부터 보는 패턴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끄트머리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유예기간이 종료가 됐다. 그럼 어떻다? 자,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 2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해서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케이스입니다. 3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해서 2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뒤부터 봐야 된다고 3번 지문. 자, 지금 등록관청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을 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잘 모를 얘기해서 자,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해서 사망, 해산이라고 하는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가 된 경우 등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 중개사무소 자, 상호 또는 성명을 상표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등 쭉 나오게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정정정해서 1년 사이에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해산됐을 때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된다. 그러나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이때 자,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해산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의 경우 3년 경과되기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개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원칙적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지만은 그 사유가 자, 해산이라든가 또는 등록기준 미달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얘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 통보한다 해서 등록증 교부했을 때 자, 이렇게 갔었죠. 지금 이제 개설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의 신고 등을 수리했을 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이라든가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다시요, 자율 규제라고 그랬습니다. 개공에 대해서 개설 등록을 먼저 해줍니다. 중간에 각종 신고 등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치게 되면 개설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 등을 하게 된다. 이거 다음 달 10일까지 다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해서 이건 등록증 교부라는 것을 이슈로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자, 뒤에 봐야 돼.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대충 보는 거야. 3년 경과되지 않으면 어떻다?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 지금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집행이 종료됐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기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3년 미경과에는 금벌자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금고 이상의 실형의 범죄는 금고형과 징역형이 포함이 된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근데 포인트 해산해서 답을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5번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앞에 보면 안 된다고 뒤만 살살살 보면은 대충 감을 때릴 수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격 정지 사유나 업무 정지 사유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이 사연들을 다 쫓아갔다는 읽다가 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래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근데 그 등록 취소 사유가 해산이라든가 등록 기준 미달에 있어서는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르시오에서 자, 미성한파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이제 파산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자, 집자업업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요거 하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금벌자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니은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D자 또 하나가 자격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번하고 니은번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든가 미성 한파 쪽이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라고 봐야겠고요. 디귿과 리을 두 가지가 다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부터 보셔야 된다. 절대로 앞에서 보는 순간 작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거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데 대단히 까다로워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안 외우고 나서 이해고 자식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보셔야겠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자, 보게 되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뒤부터 봐야 돼.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자, 3년 미경과 관련해서 금벌자계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1번 틀렸네. 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상이 결격사유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뒤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4번, 5번에 자, 정정,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풀어가는 거지. 절대 이걸 꼼꼼히 읽어서는 때려 죽여도 풀 수가 없다. 이것도 이제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해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 1분 안에 풀 수 있으면 그건 실력이 있는 거고요. 1분 안에 못 풀면 그건 이미 실력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될 텐데 뒤만 보게 되면 금방 눈치를 채게 되고요. 앞에서부터 또박또박 보시게 되면 오히려 말리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격사유 관련한 주제. 자,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 14일 내에서 틀렸죠? 7일 이내라고 해서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가 될 때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등록 취소되고 자격증 등록 등의 반납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마지막에 이제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정보 공개 바로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자, 2번 광역시장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등록증은 누가 교부합니까? 등록관청, 시군 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2번 지문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지문요. 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자,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건 이제 유보해 주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법인에 있어서 겸업할 수 있는 거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 대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때 대행이라고 하는 거 분양 대행, 관리 대행 할 수 있고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해당되게 된다. 그래서 주택의 분양 대행이라는 것은 겸업할 수 있는 범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표현 되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요걸 이제 옳게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다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개공도 이중 등록에 해당되니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거. 4번을 답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관련해서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소주제를 둔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을구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 해서 틀렸죠. 다른 시군구에는 어떻다? 법인에 있어서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해서 개설 등록 신청 소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공도 따로 명시를 안 하고는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개공이 개설 등록하게 되면 두 번째 하게 되면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석상 안 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고지 해석하면 공인중개사 중에서 개공, 소공이 아닌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공 같은 경우는 고용 종료 신고하고 나서 프리가 됐을 때 그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답은 4번으로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법인 얘기가 거의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거 등록 기준은 요하지 아니한다 해서 일단 가볼까요? 자연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에 있어서는 겸업 가능한 범주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대상 알제대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살을 붙여서 봤던 것이 바로 자본금이라고 해서 상법상 회사에 있어서 자본금 5천 이상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표자 공인중개사에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 될 텐데 법인 관련해서 지역 농협은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역 농협에 관한 쟁점 이래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지문요.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2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없어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만 아니게 되면은 자, 합법적인 건축물이면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차를 통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자, 3번 지문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 시험 범주는 벗어났지만 위반 건축물, 건축을 위배된 위반 건축물도 중개사무소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명회사 자본금 5천 미만이더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거 틀렸죠? 회사는 무조건 뭐라고요? 5천 이상일 것.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런 것들 상법상 회사 유형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그냥 회사는 무조건 얼마? 5천 이상이어야 된다. 자, 변호사. 자, 요건 이제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편 1번하고 5번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에 있어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지역 농협, 법인 관련한 부분이죠.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될 것이 몇 페이지에 있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연인 공인중개사 당연히 전제요건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사무소 등을 확보해야 된다. 변호사,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자, 법인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슈가 겸업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아까 한 번 했던 얘기인데 겸업 가능한 범주가 뭐가 있어요?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있었죠.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해서 대행은요 분양대행, 관리대행 두 가지가 있었다.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한정하게 될 것이고요. 상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선, 도배 이사업체 소개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권리분석, 취득, 알선 이런 거 가능했었고요. 제라고 해서 경영정보 제공,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을 대상으로는 경영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매수 신청들의 입찰 신청들이 대신 이 매수 신청들의 입찰 신청들에는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바로 법원에, 지방법원에다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상법상 회사 자본금 5천 이상이라고 사회적 협동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공인중개사 이해야 되고, 포인트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 제외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실무교육 전원 다 받아야 되고요. 4.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고요. 지역 농협도 이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넘어가서 검토합니다. 자, 개설 등록 기준 거의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1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상법상 회사이면 자본금 5천 이상 이해된다. 옳은 표현.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같은 경우도 역시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자 3번 기업 공인중개사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될 수 없다. 옳은 표현. 이중 소속의 문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네 번째, 폐업 신고 후 1년 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래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각종 교육 면제가 되는 게 1년 내에 중개업에서마다 다 각종 교육은 면제가, 실무교육은 면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라고 해서 5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갑시다. 등록관청에서는 개설 등록 신청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라는 것을 교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등록한 다음에 개공이 각종 신고하면 신고를 수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고 치게 되면 업무 정지 처분, 개공한테 하는 게 뭐야?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개공한테 하는 게 개설 등록의 취소 처분. 크게 이렇게, 자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요 네 가지가 주요한 등록관청의 업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개공과 관련된 일정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신정취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던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은 111페이지 협회 통보에서 교신정치 등록증 교부했을 때 각종 신고를 수리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했을 때라고 해서 교신정치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5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 내용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상법상 회사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대표자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어떻다? 실무교육을 받을 것 해서 디귿 두 가지가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니은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100% 한 문제 구성하는 그런 영역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이런 문제 틀리고 나서는 사람이 염치가 없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계속 같은 문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 기준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지만 일정 규모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아까 20제곱미터 나와서 100제곱미터 나와서 다 쓸데없다고요. 그냥 중개사무소 확보하면 되는 거지 굳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이슈. 자,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이 바로 자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예방교육 아니고요.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을 때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답은 4번 커져 주는 문제.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에서 2분의 1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다 계속 같은 문제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직무교육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가 돼야 됩니다. 또 분사무소 같은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가 돼야 될 것. 2번 상법상 회사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옳은 표현.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을 것 해서 이 겸업 가능한 범주 대상 알제대 외우셔야 돼.
대상, 알제대, 대행, 상담, 그 다음에 알선, 제공, 그 다음에 대리 이런 것이 겸업 가능한 범주. 자, 대표적 공인중개사일 것까지 문제가 없겠고요. 답은 일단은 자 1번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직무교육은요,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고용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직무교육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2번 등록 관청은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손해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요걸 이제 옳은 표현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하게 되면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한편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등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실무에 있어서는 자 개설 등록 인가 떨어졌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보증 설정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가서 이 보증을 제시하고 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등록증을 교부를 받게 된다. 그럼 등록관청에서는 교신 정취에 해당되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3번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주어 수로 끊어가셔야 돼. 이걸 다 읽게 되면 뒤집니다. 해서 실력 없으니까 항상 주어 수로. 그러면 등록증 교부는 누가? 등록관청이 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권용 신청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사진도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첨부를 해야 된다. 뭐 여권용 사진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다시 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죠. 해서 개인이다가 법인이 되거나 법인이 되다가 개인이 되는 경우 이걸 종별을 달리한다라는 의미. 기존의 등록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라고 할. 그래서 이 문제서는 이제 뭐 4번, 5번이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주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답이 되게 된다라고 할. 그래서 특히 3번 같은 거 주어수로 끊어가면 되게 간단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꼼꼼히 보시게 되면 뒤집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설렁설렁 가더라도 겁나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40분 동안 40문제를 거의 소화를 못해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주어수로 이렇게 끊어가는 지혜. 자, 시험 연습할 때부터 계속 시험에 나올 거야. 이걸 지금 몇십 번째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하여튼 답 2번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수 봅니다.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법인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운 제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옳은 편에서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소지에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할 수 없다 해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요건.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옳고요.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있다.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자 원칙적으로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고요. 등록관청에서는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일단 1번 지문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 폐업기간 1년 미만이었을 때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 폐업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일단 틀리게 끝머리만 가는 거죠. 앞에 볼 것도 없고 고려 대상이다. 여러분들 읽어서 이해 못합니다. 암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머리들 아니에요. 뒤쪽을 보셔야 돼. 고려해야 된다. 좀 이따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2번. 자, 지금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200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는 자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상관없죠?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이 법 위반했을 때 300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해서 바로 이중 소속의 문제에 걸리게 되죠. 맨날 이제 휴업기간이라고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휴업기간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휴업기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뭐라고요? 자, 바로 이중 소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냥 이중 소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착각 사람들이 쉽게 푸니까 꼭 문제 어렵게 구성할 때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 바로 계곡 이렇게 약간 흔들어 놓은 케이스.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를 중개한 거래 당사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는 3년 3천의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 의뢰는 어떻다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5번 자 유치권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다. 요걸 답이 이거구나. 그래서 아까 3번을 틀리게 뽑아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법적 제한을 받거나 사법적 일정한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중개 대상물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조금 상당히 이건 까다롭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고 3번 지문 중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번 지문 관련해서 자 우리가 항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주제 자 제일 뒤쪽에 이제 나와 있는 주제가 될 텐데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요건 이제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133페이지 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승계된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승계된다 133페이지 자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승계된다 라는 명제 나와 있죠. 하단부에 13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외울 게 뭐라고요? 승계된다 라고 하는 거 언제? 처분 1로부터 1년간 힘들면 이제 최소한 1년간은 어떻다? 승계되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이 있고 나면 그걸로 한 번 처벌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다른 일정한 처벌자 행정법 위반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승계된다 문장을 읽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못 외울 거니까. 그래서 승계된다 얼마? 1년간은 어떻다? 승계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 붙이게 되거든요. 3년 초과면 취소 처분할 수 없다. 3년 이내면 어떻다? 취소 처분할 수 있다. 1년 초과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내면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고려해야 된다. 해서 다시 자 가십시다. 자 승계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어떻다? 1년간 승계된다. 다시 승계된다라는 표현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근데 이제 어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폐업 등을 해버렸다라고 한번 전제를 하게 됩니다. 3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3초 자 뭐죠? 3년 초과하게 되는 케이스 개설 등록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폐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최대 기간이 이제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 초과하면 재등록, 다시 폐업 신고하고 나서 개설 등록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다음에 1년 초과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왜? 업무 정지 처분은 한 번 처분이 있게 되면 1년간 그 약발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승계된다 처분 1로부터 1년간 자 취소 처분 할 수 없다 3년 초과하면 그 다음에 1년 초과하게 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고려해야 된다. 다시 승계된다 1년간 어떻다? 승계되게 된다. 취소 처분할 수 없다 3년 초과.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1년 초과. 일단은 기본부터 외워야 돼. 기본부터 3년 이내 1년 이내면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다음 단계고 일단 세 가지 네 가지 외워야 된다 해서 승계된다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뜻 뭐라고요? 처분 1로부터 1년간 취소 처분할 수 없다 3년 초과.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1년 초과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고려해야 된다까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해서 그래서 뭐 메모하고 하지 말고 밑줄 다 내가 그거 놨잖아요. 그냥 기본만 계속 가는 거야. 기본을 외우셔야 돼. 돌아서면 어차피 잊어먹겠지만은 계속 단순화 시켜야 돼. 그 중간에 있는 내용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 머리를 못 외우십니다. 절대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것도 그래.
지금 이 지문에서 끄트머리 뭐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게 되면 애초에 공부를 이따구로 하게 되면 이게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번 이것도 중요 지문. 휴업기간 중에는 기업 공인중개사 겸자 이중소속 안 된다. 다른 법인의 사원 임원 등 될 수 없다라고 할까. 답은 5번. 유치권 행사하고는 건물,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다. 해서 중개 대상물이 뭐라고 써요? 토지, 건물 및 토지 정착물,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이슈가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 해서 유치권 행사가 되고 있다고 해서 사적 거래가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유치권자, 바뀐 소유자에게 인도 거절권 등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실제 포인트가 됐던 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든가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준 경우 이때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민법사론 주제에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논의하실 주제